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어제 멤버십 누적 수익률 보시면은요, DRD 골드에서 3.5%의 수익이 나서 277%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다뤄볼 주제는 어제 테슬라의 등락이었습니다. 어제 보시면은 7%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상승분을 전부 다 전량 반납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초반에 롱을 치고 후반에 정점에서 숏을 쳤다면은 거의 뭐 2배씩 한다면은 뭐 4배 수익이 났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테슬라의 롱숏 전략 그리고 HSBC에서 나온 리포트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테슬라 일봉상 엄청난 윗꼬리의 의미는 뭘까?라는 거죠. 그래서 HSBC에서 테슬라의 목표가를 130달러까지 대폭 하향 조정했다라는 거죠. 이건 뭔가 좀 의미 있는 그런 냉정한 분석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중 7%까지 갔다가 다시 원상 복귀를 했는데요. 결국 이건 어떤 의미냐? 이 가격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그런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등을 하면서 다시 또 상승을 하지 않겠느냐 했지만은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타 물량은 사실 엄청나요. 수급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지만은 모두 차익 실현 후에 도망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전처럼 이제 장기적으로 들고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HSBC에서 목표가를 기존에도 이제 165달러 낮게 잡았었지만은 더 낮게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 기업의 취약한 펀더멘털과 증가하는 경쟁에 기인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중 축소, 결국에는 매도 의견이죠. 그래서 사업에 있어서 이제 경쟁자의 존재는 사실상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MS, 마이크로소프트죠. 그다음에 애플, 그다음에 엔비디아. 요 세 기업이 이제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데는 바로 이 독점적인 지위가 한몫을 했습니다. MS는 이제 라이센스 면에서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질 못했어요. 근데 애플도 역시 독보적인 브랜드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고 엔비디아는 특정 기술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테슬라는 좀 다릅니다. 똑같은 M7이지만은 과거에 정부 보조금이 없었다면은 진작에 파산을 했을 기업이다라는 거죠. 현재 노후화된 모델, 그다음에 제한적인 주행 보조 기능. 이게 이제 중국에서 어려움을 초래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프레시 모델 3, 과거에 출시됐던 이거는 이제 일시적인 판매 증가였을 뿐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나오는 모델 Y 역시 효과는 단기적일 뿐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추세를 뒤집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판매량이 약 38만 대, 그리고 이제 모델 Y, 새로운 모델 Y의 판매 증가가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34만 대 정도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는 문제가 일시적이면 미래는 여전히 밝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브랜드 문제는 또 논의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2일인가요? 그때 이제 발표가 되죠. 그래서 이게 브랜드에 관련한 문제가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향후에 작용을 할 것이다 하는 거죠. 자율주행과 관련된 테슬라의 장기적 약속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30달러로 이제 대폭 하향 조정을 한 거죠. 테슬라는 오랫동안 자율주행 차량을 가치 창출의 주요 동력 중 하나로 약속해 왔지만 분석가들은 이 기회를 실현하는 시간이 수년 후일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걸로는 당장 내년에라도 이제 자율주행이 쫙 깔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굉장히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자동차주들이 이제 대거 급락을 했죠. 하지만 이제 테슬라는 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가 테슬라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기사 제목은 이렇게 나왔지만은 요거는 우리가 행간을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많고 타격이 크다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외산차와 특정 자동차 부품에 무려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 때문에 어제 자동차 주식들이 폭락을 했어요. 근데 테슬라는 이제 영향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로 현지화된 제조 시스템 때문이죠. 테슬라는 중국하고 독일에서 기가 팩토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생산된 차는 미국으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테슬라는 프리몬트에 있는 회사 또는 텍사스주의 이제 기가 오스틴에서만 독점적으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미국 현지에서 차량을 100% 생산하는 다른 제조업체죠. 리비안이나 로시드 요런 걸 사면 어떨까? 예. 요렇게 인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두 회사의 재무를 보시면은 아마 충격적일 거예요. 재무가 진짜 엉망입니다. 연간 이제 조 단위 적자가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고 있고 이 두 기업은 파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못 벌고 계속 적자가 쌓이는데 파산을 피할 수가 없죠. 재무제표를 보여드릴게요. 리비안도 어제 7%가 상승을 했지만 이게 지금 100만 단위이기 때문에 100만, 1000만, 1억, 10억. 47억 달러. 47억 달러면 거의 뭐 6조에 가깝죠. 예, 47억 달러를 손실을 봤어요. 그 전에도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그냥 L자형이에요. 그냥 죽은 주식이거든요. 어제 뭐 7% 올랐다고 들어가서는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피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루시드도 마찬가지예요. 루시드도 2% 올랐지만은 월봉상으로 이렇게 이제 누워버린 죽어버린 주식이죠. 재무제표도 거의 뭐 비슷합니다. 이렇게 조 단위로 손실만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 업계에 대해서 제가 한 이틀 전인가 이틀 전에도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 수익성이라는 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냥 단순히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천문학적인 그런 적자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적자가 개선이 될 여지가 이제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 관세는 미국 수출 파트너의 보복과 국제적으로만 조달할 수 있는 부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테슬라도 영향이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무사한 것은 아니다. 관세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상당하다. 요 말이 어떻게 보면 이 기사의 핵심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원가가 상승을 하는데 가격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격 인상을 암시한다. 그러면 이제 가격 경쟁력인데 전기차는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과도하게 언급하는 이유도 여기서 이제 비롯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제 중고차와 신차 그 판매 대수의 격차는 점점 벌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신차가 안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테슬라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수년간 세액 공제로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EV 세액 공제는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소법에서도 연장되고 또 강화가 됐었죠. 그래서 정부 덕을 많이 본 기업입니다. 테슬라는. 우리는 이제 테슬라가 어떤 기술적인 혁신으로 엔비디아처럼 성장을 했다, 주가가 올랐다라고 생각하지만 엔비디아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질적으로 많이 다른 기업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혁신으로 일어선 기업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잘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타 제조사는 큰 피해를 받고 테슬라는 작은 피해를 받기 때문에 테슬라가 많은 이익을 보고 승자가 아니겠느냐. 관세 전쟁의 승자가 아니겠느냐.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건 지극히 단선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타 제조사들이 이제 미국 이외의 시장을 개척하게 만드는 일종의 촉매자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네. 미국이 안 팔고 다른 데서 이제 시장을 확장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점점 테슬라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차를 팔기가 힘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관세로 피해 보는 거는 미국 기업이 된다는 것이 지론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테슬라의 가치는 압도적으로 자율성이다. 다른 것들은 뭐 다른 회사를 얘기하겠죠. 제 생각에 자율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런 이제 얘기를 작년에 일론 머스크가 했습니다. 하지만 요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가 차량 자율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말까지 했죠. 그래서 뭐 자율성만으로 엄청난 부를 창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아마 실제는 상당히 다를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을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하기 전까지 아마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공짜로 얻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 비용은 다시 또 수익 감소로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또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용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보험, 그다음에 법률, 그다음에 이제 경쟁자를 제끼는 그런 비용이죠. 그리고 마케팅 비용도 상당할 겁니다. 이런 비용들을 아마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전기차든 자율주행이든 테슬라가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거죠. 예, 그래서 독점이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을 어떤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테슬라는 이제 어떤 전략으로 매매를 해야 되느냐. 롱숏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일단은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종목은 테슬라가 단연 압도적이거든요. 예. 한국은 더하죠. 한국은 더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도 테슬라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인기가 있는 주식이다 이거죠. 하지만 장기 투자로는 어, 적합하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제 자동차 주식을 장투를 하고 싶다면은 차라리 이제 기성 기업이 나요. 예. 그중에서도 이제 한국 기업이죠. 현대나 기아차. 특히 뭐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PER이 4초반입니다. 4초반. 테슬라하고 비슷한 돈을 벌어요. 똑같은 돈을 벌거든요. 예. 근데 배당도 있고, 예. 퍼는 4밖에 안 돼요. 25분의 1이에요. 퍼가 테슬라에. 근데 똑같은 이제 돈을 번다는 거죠. 똑같은 돈을 버는데 한 기업은 시총이 35조, 한 기업은 1000조가 넘어가요. 예. 요거는 이제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그 껍질이 벗겨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HSBC의 테슬라 주가 전망에 대해서 한번 기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